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비트코인 수업, 코린이가 묻고 세력이 답한다. 강기태 세력지음, 국일증권 경제연구소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을 펴낸 이유. 최소한의 지식은 알아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몇 년 전 상식의 배반이라는 책을 읽으며 투자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투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투자 대결 사례가 소개되었는데요. 투자 전문가 집단 100명과 투자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비전문가 집단 100명에게 주식시장의 가격 예상을 맡겨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양 집단의 성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저자는 결코 많은 지식이 투자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투자 성공을 위해 딱히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깨달았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처음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할 때 저 역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업계 출신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개발이나 IT 분야와는 거리가 먼 문과 출신이었습니다. 다만 이 업계의 전반적인 흐름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은 공부하였습니다. 그 최소한의 배경 지식을 토대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였고 5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 주변의 많은 투자자들 역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투자 성공을 좌우하는 능력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아니며 따라서 전문가가 되어야만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를 잘하는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투자를 잘 못하는 전문가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투자를 잘 못하는 전문가도 있고 투자를 잘하는 비전문가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투자 대결과 저와 제 주변의 사례처럼 일반인도 최소한의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투자를 잘해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투자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정보들이 정제되지 않은 채로 생산됩니다. 이것들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이 책은 독자님들을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님들에게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투자란 무엇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를 다루는 의사결정의 미학입니다. 이 책에서는 지표, 차트에 대한 기초상식, 매수 종목 선정을 위한 가상자산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가상자산 투자라는 부의 기회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한 명의 코린이가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하고 갖게 되는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중간중간 글과 그림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는 믿음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IT 혁명이 있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블록체인 혁명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우리가 1세기 남짓을 살아가면서 한번 겪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넘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은 세간의 변동성이 매우 큰 투자자산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발전 현황으로 보았을 때 결국 미래에는 가상자산도 전통금융과 공존하며 안정적으로 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리한 투자, 묻지마 투자, 투기입니다. 단기적 변동성을 노리고 이런 방식의 투자가 만연하다 보니 대중의 가상자산 투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전하다고 인식되는 부동산 투자나 안전자산 투자처럼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 접근한다면 가상자산 투자는 확실히 좋은 기회이자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은 가상자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대하는 사람의 인식이나 태도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 투자에 대해 관심이 없고 여신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유독 가상자산에는 많은 빛을 끌어다가 투자를 진행합니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최소한의 지식과 투자에 대한 고민 없이 뛰어드는 이들은 대부분 손해를 입기 마련이죠. 2017년도 가상자산 투자 붐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고 현재 2021년에도 투자 실패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자는 2019년 4월 투자를 처음 시작하여 투자 기간 2년 동안 250배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저자는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투자 개념을 바탕으로 좋은 의사결정을 내렸고 엄청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가상자산이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았는지에 대해 서술한 이전저서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했습니다를 출판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작은 투자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식을 전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님들께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갖춰야 할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이 도서를 집필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앞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곧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자 정말 기초적인 부분조차 인지하지 않은 채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의사결정은 이성보단 감정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하여 이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 책의 저자로서 바라는 단 한 가지 마음입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년에 한 번 있는 이 기회 속에서 독자님이 투기꾼에서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4. 고린이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 7가지. 1. 가상자산 가격은 왜 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은 대체 왜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도 주식이나 금, 원유, 부동산 등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존재하는 재화보다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과 욕구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과 욕구에 대비하여 재화가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죠. 우리가 흔히 아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의 용도에 대해서 더 믿고 더 신뢰하게 되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숫자도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했지만 현재는 기관에서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과 욕망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버린 것입니다. 모든 투자 시장은 공통적으로 자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상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자산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쓰임, 발행 기업의 신뢰, 호재 기사 등을 통해 그 자산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거나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에 맞춰 자산의 적정 가격이 형성됩니다. 코리니 노트, 비전이나 쓰임, 발행 기업의 신뢰, 호재 기사 등에 따라 가상자산의 가격은 오르고 내린다. 2.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나요? 보통 가상자산 전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상승하는지를 알면 좋습니다. 우선 가상자산 시장 초기 상승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시장 전체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자산에 관심이 올라가고 신규 투자자가 늘어나는데요. 가상자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는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을 들고 있던 기존 투자자들도 알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에 자금을 넣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시장 장세를 비트코인 흡성 대법장이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 흡성 대법장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 투자금들이 알트코인들로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알트코인 강세장 혹은 알트 시즌이라 표현합니다. 알트 시즌에는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상승합니다. 정말이지 아찔할 정도로 많이 올라버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투자한 종목에 큰 상승이 나왔음에도 익절을 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를 외치게 됩니다. 그럴 땐 욕심을 버리고 익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욕심이 가장 클 때가 가상자산의 가격이 고점일 때이며 이것은 높은 확률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게 큰 상승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며 상승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패턴이 다시 반복됩니다. 정리하면 비트코인 상승, 알트코인 순환매 상승, 전체 시장 하락이 이어지는 거죠. 코리니 노트,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 알트코인 순환매 상승, 전체 시장 하락순의 패턴을 많이 보이며 상승과 하락의 폭은 늘 예상보다 매우 크다. 3.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 부분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알트 시즌 시기의 시장은 여러 알트코인의 가격을 동시에 점진적으로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알트코인들을 하나씩 급등시키며 시장을 키우게 되죠. 이를 순환매 장세라 합니다.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순환매 장세를 보며 가상자산 시장을 못 믿겠다거나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환매 장세는 주식, 금, 원유, 부동산 등 다른 종류의 자산시장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돈과 투자의 흐름이라는 것은 대부분 비슷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면 어떤 종목의 호재가 발생해 투자자가 몰리면 그 종목과 관련이 있는 종목도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들 다음 상승 종목을 예측하니 순환적으로 매수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금융주 및 건설주 중 한 기업에서 호재가 일어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순환매 패턴은 보통 금융주 및 건설주, 저가 개별주, 중고가 소형주, 우량 제조주, 금융주 및 건설주 순으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1997년 7월부터 12월까지 트로이카 종목군이 대상승하는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미미했었죠. 그러나 트로이카 종목군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동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량 제조업체들의 상승률은 가공할 만큼 컸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도 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1. 테마간 순환매. 테마간 순환매는 크게 아래의 도식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A 테마가 형성된 후 조정기에 진입할 때는 B 테마가 형성되면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고, A 테마가 시세의 분출을 준비하고 B 테마가 조정기에 진입할 때는 C 테마가 형성되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 내에 존재하는 자금은 테마 간 순환매에 따라 계속해서 돌고 돌게 되죠. 2. 여러 가지 순환매의 유형 및 상황. 첫 번째, A, B 두 개의 테마만 존재하는 경우. 시장에 A와 B라는 두 개의 테마만 존재하는 경우 A 테마의 형성과 조정, 시세 분출 이후 소멸기, 그리고 B 테마의 형성 및 조정, 그리고 시세 분출과 이후의 소멸기로만 시장 내 자금이 흘러갑니다. A 다음 B라는 순환매적 순서를 지키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시장은 항상 정석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정 테마에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발생하거나 강력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테마 간 순환매의 정상적인 사이클이 꼬이게 됩니다. 두 번째, B 테마가 소멸된 후에도 A, C 테마는 사이클을 유지하는 경우. 시장 내에 A, B, C라는 세 가지 테마가 존재하는데 그중 B 테마가 특정 이슈의 해소 또는 악재의 발생으로 인해 소멸되면서 시장 내에는 A, C 테마만 잔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B 테마의 소멸을 예측한 C 테마가 사이클을 앞당기는 경우. B 테마의 소멸을 미리 예측한 C 테마의 주도 세력이 사이클을 앞당기고자 한 템포 빠르게 반응하여 B 테마가 상승해야 하는 시기에 C 테마가 먼저 치고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B 테마와 C 테마 모두 소멸되며 A 테마의 사이클이 앞당겨진 경우. 이 경우는 B 테마와 C 테마가 동시에 사라지면서 A 테마가 자본을 흡수해 상승 사이클이 더 빠르게 돌아온 경우입니다. 주변 테마를 살피지 않은 A 테마 투자자들은 서서히 내려와야 할 A 테마가 왜 갑자기 다시 올라가는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A 테마 이슈가 발생하면서 B 테마의 템포가 늦춰지고 C 테마는 소멸하는 경우. A 테마에 강력한 이슈가 발생하여 다른 테마를 누르는 경우입니다. B 테마는 상승이 더뎌진 만큼 C 테마는 아예 소멸해버렸죠. 이 또한 A 테마에서 나온 이슈를 파악하지 않은 B 테마와 C 테마의 투자자들은 왜 갑자기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상승세가 힘이 빠졌는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이런 순환매 장세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도 드러납니다. 서울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하면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과 느리게 올라가는 지역이 나뉘게 되고 그 흐름에 편승하여 주변 지역도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이곤 하죠. 정부가 서울 부동산을 규제하면 풍선 효과로 지방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큰 관점에서는 위순환매 장세랑 다르지 않습니다. 즉, 자본이 움직이는 규칙은 모든 자산에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랑은 다르게 가상자산은 더욱 유동자금이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를 바로 팔고 가격이 오르는 지방 아파트를 매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을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알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죠.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서 순환매 장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한 후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느끼는 바가 많을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순환매 장세에 들어가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돌아가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요. 다만 덜 오른 자산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는 암호자산 시장에만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닌 투자의 기본이라는 점을 숙지해 두셔야겠습니다. 이 당연하다면 당연한 자본 흐름에 편승하여
알트코인 강세장에서는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내고 비트코인 강세장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려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강세장을 판단하고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질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리니 노트. 모든 자산들은 종목 간에 서로 영향을 주며 상승하게 되어 있다. 순환매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에서 투자가 매우 유리하다. 4.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장이 오를 대로 오른 과열 상태인지 아니면 내릴 대로 내려간 냉각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투자 시장에서 무엇이든 완벽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 판단할 수는 있겠죠. 비트코인은 장기적 관점에서 4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상승 사이클 안에서 비트코인 불장과 알트코인 불장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상승 사이클 안에서 비트코인 불장과 알트코인 불장이 딱 한 번씩만 이어지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며 이어지는 시기가 존재하죠. 여기서 현재 시장 상황이 비트코인 불장인지 알트코인 불장인지를 유의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수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수가 만약 5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면 전체 가상자산 투자시장의 투자금 50%가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도미넌스 차트의 흐름은 투자 결정에 매우 유의미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알트코인 가격 움직임보다 더 좋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다 함께 상승할 때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하락할 때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덜 하락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알트코인들의 가격 움직임보다 안 좋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는 것이고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덜 하락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큰 틀에서 우하향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 2015년의 도미넌스 차트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90% 이상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며 종류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죠.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으로 통했던 시기였습니다. 비트코인조차도 믿음이 없던 시기에 몇 없는 알트코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몇이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더리움이나 리플과 같은 코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오직 비트코인만이 지배력이 높았던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점점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2017년 5월에 알트코인 불장과 함께 비트코인 지배력 63%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1차 알트코인 대형 불장입니다. 이때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10배 이상의 가격 상승을 일으켰죠. 이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많은 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1차 알트코인 폭등 이후 몇 개월은 비트코인 지배력이 상승하다가 다시 2차 알트코인 대형 불장이 옵니다. 그리고 그 후 비트코인 독주장이 이어지다가 마지막 2018년 1월 비트코인 4년 사이클 상승장을 마무리하며 알트코인 불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게 됩니다. 그러나 개별 알트코인으로 보면 비트코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시가총액을 가진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에 비해 알트코인은 초단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알트코인 상승장에서 제대로 상승분을 익절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수익이 됩니다. 최근 시가총액 3위가 된 에이다 코인은 다음 차트와 같이 단 38일 만에 727%가 상승했었습니다.
100원대에서 900원대가 되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상승을 해낸 것입니다. 이래서 알트코인 상승장에서의 상승분을 수익으로 담아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트코인 불장 마지막에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점에 다가갈수록 거래량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상승을 외치게 되는데요. 알트코인은 많이 상승하는 만큼 끝없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에 모으고 상승장이 시작되고 나서는 익절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많은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과 익절 타이밍을 잡기 위한 기초적인 도구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코리니 노트, 도미넌스 차트를 통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 어떤 자산이 강세인지, 각 자산이 얼마나 급격하게 상승, 하락했는지 알 수 있다. 5. 매수와 매도 지점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은 없나요? 첫 번째, 크립토 공포와 탐욕 지수. 크립토 공포와 탐욕 지수는 실제로 투자에서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행동은 매우 감정적인데요. 위 자료 속 미터기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재 정서를 분석하고 0에서부터 100까지의 간단한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0은 극심한 공포를 의미하고 100은 극심한 탐욕을 의미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이 상승할 때 욕심을 느껴 포모, 여기서 포모란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그 포모를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욕심을 느끼는 상태가 우리에게는 매도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동 요소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때문에 이 그래프 또한 비트코인 투자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프의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참조되는 요소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 변동성. 비트코인 현재 가격을 지난 30일 및 지난 90일의 평균값과 비교합니다.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욕심 지수를 상승시킵니다. B. 시장 모멘텀. 시장 모멘텀과 거래량을 측정하고 이 두 값을 합산합니다. 궁극적인 시장 추세에서 높은 구매량이 나타나면 시장이 지나치게 탐욕스럽거나 낙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C.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나타나는 관련 키워드와 빈도를 분석합니다. 각 코인에 대한 해시태그가 붙어있는 게시물을 수집하고 계산하죠. 그리고 그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물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많은 상호작용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호작용은 코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아 탐욕스러운 시장 양상을 보인다고 해석합니다. D. 비트코인 지배력. 비트코인의 경우 실제 투자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안전한 피난처 역할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 지배력의 상승은 알트코인 투자의 투기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비트코인 지배력의 상승은 욕심 지수를 감소시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지배력이 줄어들면 더 탐욕스러워진다고 판단합니다. 2. 검색어 트렌드. 비트코인 관련 검색어를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서 가져와 수치에 반영합니다. 특히 현재 인기 있는 추천 검색어와 검색량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만 확인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추천 검색어를 보면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에는 비트코인의 추천 검색어로 비트코인 가격 조작이라는 검색어가 1550% 상승했는데 이것을 공포 신호로 봐서 지수에 반영했죠. 저자는 여러 지표를 활용하기보다는 정말 뚜렷하게 시장 상황을 잘 맞추는 지표만을 활용합니다. 공포지수는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25 이하인
극심한 공포 구간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2월 2일, 2018년 3월 30일, 2018년 9월 12일, 2019년 1월 31일, 2019년 8월 14일, 2019년 12월 18일, 2020년 3월 17일, 2021년 5월 20일. 위 시점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최저점을 찍은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늘 우상향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매수하여 팔지 않은 투자자들은 전부 이 구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80 이상의 환희 구간인 경우 고점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 시장의 환희와 공포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좋은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RSI 지표. RSI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주식, 선물, 옵션 등의 기술적 분석에 사용되는 보조 지표로 가격의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0에서 100으로 나타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기존에 비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평가하여 상승한 변화량이 크면 지수가 올라가고 하락한 변화량이 크면 지수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과매수와 과매도 추세를 수치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건 역시 굉장히 유용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RSI를 만든 데이터 분석가 웰스 와일더는 RSI 지표가 70 이상을 넘어가면 초과매수 국면으로 30 이하로 내려가면 초과매도 국면으로 규정했습니다. RSA에 따라 매수와 매도 결정을 한다면 지수가 70을 넘어서면 매도 포지션을, 30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방식이 있겠죠. 다만 모든 지표가 그렇듯 초과매수, 초과매도 국면에 들어서도 현재 추세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전략만으로는 이익을 내기 힘들다는 맹점이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이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RSI가 70을 넘어선 후 머물러 있다가 다시 70을 깨고 내려오면 매도를,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 머물러 있다가 다시 30 이상으로 올라오면 매수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이 시작할 때 빠지고 상승이 시작할 때 들어가는 방식인 거죠. 또 다른 전략으로는 RSI가 50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RSI가 50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는 식의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세 매매라고 말하는데 저자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RSI는 하강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땐 전체적인 매수량은 많은데 호가창에서 가격만 오르는 경우라 볼 수 있죠. 주가가 천정에 다다랐을 때 나오는 특징이며 추세가 꺾이기 쉬운 상태입니다. 반대로 주가는 하락하지만 RSI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추세가 반등하기 직전이라 볼 수 있죠. RSI의 과매수와 과매도 신호를 항상 사용하는 것보다는 때에 따라 보조지표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 장세에서는 RSI가 어쩔 수 없이 과매수권에 자주 진입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매도 신호는 무시하고 과매도 신호로 매수 시점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하락 장세에서는 RSI가 계속해서 과매도권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 신호를 무시하고 과매수 신호로 매도 시점만 살피는 게 좋습니다. RSI는 천정과 바닥을 찾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천정과 바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시장에서는 유용하지 못합니다. 가격이 소폭의 등락만을 거듭하며 횡보하는 상황에서는 RSI가 50을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만을 거듭하게 되므로 투자 지표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RSI가 70 이상으로 높아진 것을 매도 신호로 판단하는 원리는 자산이 많이 올랐으며 차익 실현을 할 매물이 나올 것임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와 같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호재에 의해 강한 상승을 하는 상황이라면 RSI 값이 70 이상이어도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보조적인 판단 근거로 사용하면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다는 확신이 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을 실현하는 중 RSI 값이 70 이상으로 진입할 경우 과매도 상태에서 단기 하락이 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둡니다. 코리디 노트. 가상자산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크립토 공포와 탐욕 지수, 그리고 RSI 지수가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